자, 확률과 통계 4강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 주제는 평균은 기대값이다. 갑자기 기대값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하는, 그러니까 어휘적인 설명을 갖다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다 묶을 거예요. 한 번에 다 묶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거세요. 힘드실 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다음 강의나 다음 강의 때 이렇게 싹 다 모든 걸 묶어서 이제 공식 정리하고 나면은 모든 게 좀 머릿속에 다 묶이면서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것도 평균을 갖다가 평균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기대값이라고 새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, 왜 기대값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볼게요. 청바지 20벌을 갖다가 만드는데 20벌을 만드는데 뭐 만약에 원단이 5만 원 들어요. 아우, 이거 저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와, 청바지 원가가 그렇게 싼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. 되셨어요. 그다음에 뭐 실값이 10,000원 들어요. 그다음에 인건비가 뭐 4만 원 든다라고 합시다. 요렇게요. 20벌을 만드는데, 그러면 우리가 한 벌당 평균가, 한 벌의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? 예, 맞죠. 그러니까 5만 원 더하기 만 원 더하기 4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? 나누기 20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되셨어요? 그래서 청바지 한 벌에 가격 얼마? 이거 얼마예요? 그 10만 원을 5천 원. 평균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청바지 한 벌의 평균 가격. 되셨어요? 평균, 물론 원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지만. 이해 가셨습니까? 근데 제가 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갖다가 복권을 갖다가 20장 만드는 거예요. 20장을 갖다가 만들어요. 그리고 이 복권에는 꽝이 17장 전 강의에서 써먹었던 거예요. 그 다음에 5,000원이 2장, 그 다음에 5만원이 5만원 한 장이면은, 자,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 청바지, 내가 만약에 청바지를 제조하는 회사 사장이라고 합시다. 그렇다면은 내가 이 청바지를 갖다가 원가가 얼마 들고 한 벌당 원가가 얼마 드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 브랜드 프리미엄을 갖다가 붙이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얼마에 팔까 이런 걸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즉 원가가 5천 원인데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거 너무 세밀하게 따지지는 마세요. 예, 그렇지만은 브랜드에 따라서 얘를 갖다가 그러면은 5만 원에 팔까 그 5만 원에 팔까 뭐 얼마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복권을 파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. 그죠? 되셨어요? 즉 복권에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보세요. 물론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. 그죠? 원가를 갖다가 대부분 몰라요. 소비자의 입장에서는. 그렇지만 우리가 막 싼 브랜드, 뭐 비싼 브랜드 이렇게 다니면서 청바지를 보다 보면은 청바지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뭐 물론 고급 브랜드는 고급 원단을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, 그래서 원가 자체가 비싼 것도 있겠지만은 최소 원가가 저것보다는 쌀 거라는, 그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저 가격보다는 쌀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서 그랬을 때 이 브랜드 프리미엄, 그 브랜드의 가격을 갖다가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,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판단한다라는 거지. 되셨어요? 즉 판매자와 소비자를 갖다가 다 생각하자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복권 20장의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해보자면은, 이 복권 그러면은 내가 판매자의 입장인데 이 복권을 갖다가 뭐 물론 내가 자선 사업이라면은 그냥 나눠주겠지만, 내가 그냥 자선으로 6만 원을 갖다가 쓰려고 하면은, 사람들 기분 좋게 6만 원을 쓰려고 하면은 내가 이걸 나눠주면 되지. 그렇지만은 나는 최소 이 복권을 갖다가 판매함으로써 손해는 안 볼 생각이라면은 과연 이 원가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겁니다. 되셨어요? 즉, 이 복권은 그러면은 꽝이 0 곱하기 얘가 17장이고 내가 나가야 될 돈. 복권을 갖다가 20장을 다 팔았다라고 했을 때 나가야 될 돈은, 그러면 더하기 그 5천원 곱하기 얼마?
두 장을 갖다가 내가 지불해 줘야 되고, 그 다음에 5만 원 곱하기 한 장을 갖다가 지불을 해 줘야 되는데, 이걸 갖다가 얼마로? 20으로 나누게 되면은 장당 내가 나의 입장에서는, 판매자의 입장에서는, 즉 6만 원이잖아요. 즉 장당 3천 원이라는 돈이 평균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. 되셨어요? 근데 이걸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, 내가 이 복권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장당 3천 원씩에는 팔아야지. 즉 그래야지 복권을 다 팔고 나면은 6만 원이라는 돈을 내 손에 쥐게 되는 거고, 그 6만 원 중에서 5천 원 당첨된 사람 5천 원, 5만 원 당첨된 사람 다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게 원가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, 이 원가, 복권에서의 원가라는 걸 갖다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, 내가 어, 얼마의 가치를 갖다가 내가 기대할 수 있냐라는 거지, 최소. 되셨어요? 즉 여기에서도 청바지 한 벌 원가가 5천 원이다. 내가 지금 이 청바지에 최소한 얼마의 가치를 갖다가 부여할 수 있느냐, 기대할 수 있느냐. 이 청바지 한 벌의 평균가가 내 기대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을 갖다가 붙여가지고, 그래서 내 최적 기대값은 이건데 여기에 얘네들은 돈을 갖다가 이만큼 붙이는데 이게 살 가치가 있냐 없냐, 이걸 갖다가 머릿속으로 우리는 항상 계산하면서 산다라는 거지. 물론 돈이 엄청 많으시면 그런 계산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저처럼 가난하면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즉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. 즉 이 복권 한 장에 내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 얼마냐는 거지. 3천 원이라는 거예요. 그거는 이 복권의 원가라는 겁니다. 되셨어요? 나는 이 복권 한 장의 가치, 즉 그게 나의 기대값, 최적 기대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그걸 갖다가 근데 이 복권 판매자가 이걸 갖다가 5천 원에 판다라고 이제 한다라면은, 나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5천 원의 값어치가 있을까? 없을까? 5천 원 해봐야, 그러면 또 사람들은 사죠. 왜냐하면 5천 원 해서 20분의 1 확률로 이게 5만 원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이게 뭐 만약에 만 원에 판다, 복권이 만 원에 판다, 나 살 것 같아요, 안 살 것 같아요? 안 사지. 왜냐면은 5천 원이면은 내가 살 때마다 마이너스 2천 원의 손해를 갖다가 보지만은, 내가 득이 됐을 때는 가장 최고로는 플러스 4만 5천 원이 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. 요런 그게 있지만은, 내가 만 원에 판다라면은 내가 한 장 살 때마다 얘는 마이너스 7천 원의 손해를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돈을 벌어봐야 4만 원 벌거든. 많이 벌어봐야 안 산다라는 거지. 즉 이런 그 니즈, 충족, 요구와 요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경제학에서 뭐라고 그러죠? 수요와 충족이라고 그러나? 아무튼 뭐 그런 니즈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산다라는 거지. 즉 요럴 때 우리가, 근데 이 두 개를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. 해보시면은 청바지 한 벌당에 우리가 요런 총가를 갖다가 평균을 갖다가 낼 때도 똑같은 계산법이고, 복권 한 장의 평균가를 갖다가 낼 때도 똑같은 계산법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복권 이런 특히나 확률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평균은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래서 가장 쉽게는 복권을 갖다가 생각하시면 돼요. 도박을 생각하시면 되세요. 즉 내가 이 한 게임을 갖다가 함에 있어서 이 한 판당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, 내가 당첨됐을 때 이 내가 당첨금까지 다 포함해서, 꽝을 다 포함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냐는 거지. 3천 원이라는 거예요. 되셨어요? 물론 그런 내가 기대값이 3천 원인데 이 복권을 갖다가 2천 원에 판다. 그럼 나 무조건 사야 돼요. 그거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 겁니다. 아니면 하다못해 기대값이 3천 원인데 3천 원에 판다 복권은, 그것도 사시는 게 맞아요. 수학적으로는요. 그렇지만 그것보다 당연히 비싸게 팔겠죠. 그때는 이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. 그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계산을 하는 거죠. 해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케이, 내 기대값에 비해, 그러니까 원래 기대값에 비해서 많이 안 비싼 것 같아. 그러면 사게 되는 거고, 아니라면 안 사게 되고, 그거는 개인 취향이 되게 되는 거죠. 되셨어요? 즉 비슷한 상황을 갖다가 똑같은 장사의 입장에서 총 들어가는 원가를 갖다가 총 비용 개수로 나눈 이 평균, 청바지 한 벌의 평균 가격과 이 복권을 갖다가 총 들어가는, 내가 이제 나갈 돈을 갖다가, 이거는 미리 들어간 돈은 아니죠. 미리 들어간 돈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내가 나갈 돈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, 장당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원가, 나는 최소 얼마를 받아야 되지, 이 개념이 똑같은데, 이거는 원가라는 평균의 개념으로 들어오지만은 얘는 기대값의 개념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.
특히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거의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원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 상황이라면 원가 평균가를 갖다가 얘기하게 될 거고요. 여기에서는 평균가가 아니라 뭐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가격. 왜냐면 이거는 뭐 실질적인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종이 한 장이잖아요. 그죠? 내가 종이 한 장이 3,000원의 값어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해 가셨어요? 즉 내가 종이 한 장에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냐는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통계학에서는 평균과 기대값이라는 걸 갖다가 동일시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. 되셨어요?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요걸 갖다가 얘기할 때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. 확률 변수 x들이 있어요. 이산 확률이든 연속 확률이든 상관은 없습니다. 즉 얘의 평균을 갖다가 이 x 값들 이 변수들의 평균을 갖다가 평균은 우리가 m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평균은 m입니다. 근데 이 평균과 동일한 값이 기대값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즉, 이 평균이라고 하는 m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x들에 대한 expectation 기대를 갖다가 할 수 있는가 expectation of x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즉 잠시만요. 이거 확실하게 정리할게요. x 값들 변수 x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는 x의 평균을 m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민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면은 x의 평균이라는 이 말 대신에 기대값 x의 기대값이 m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되셨어요? 즉 expectation of x가 이걸 기호로 완벽하게 하자면은 expectation of x가 m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. 되셨어요?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expectation of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이 x는 m이다라고 수학에서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해가 가세요? 그러니까 이해 안 가, 크게 이거는 이해를 갖다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. 아닌데 이때까지 우리는 수학에서 평균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기대값이 평균이죠. 갑자기 기대값이 뭔데요? 라는 거지.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드리려고 이 허접하지만 요런 두 가지 예를 갖다가 그냥 드렸던 거예요. 되셨어요?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냥 expectation of x라고 하는 거는 기대값, x의 기대값이었던 거고 이거는 그냥 x 값들의 평균이었던 거예요. 그냥 동일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. 이해 가셨어요? 예, 그렇게만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